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 조선 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고려 말의 상황 그리고 조선의 건국 과정 살펴봤고요. 오늘은 조선의 중심 한양, 지금의 서울입니다. 조선의 중심이었던 지금의 한양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조선을 계승한 조선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조선은 누가 세웠습니까?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세웠죠. 태조는 그 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들에게 태조라는 말을 붙입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1392년에 고조선을 이어받는다라고 해서 조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래 고조선도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1392년에 세운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고조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게 된 과정 한번 볼게요. 최영 장군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을 계승해서 국호를 조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1392년에 건국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도읍지를 고려의 도읍지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한양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교통, 한강이 흐르고 있어서 교통이 있고 교통이 좋고 그리고 뒤에 북한산이 있어서 아주 요새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땅이다 라는 이유로 도읍지를 한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옮겼으니까 이제 임금이 살 집을 지어야 하잖아요. 궁궐과 사대문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양을 도시로 만들게 되는데요.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태조 이성계 봅시다. 여기 지금의 서울 자리입니다. 서울 자리니까 요쯤이잖아요.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서울 자리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산도 4개가 있어요. 낙산, 남산, 인왕산, 북악산 해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강이 흐르기 때문에 교통이 좋고 아주 잘 지킬 수 있는 요새가 마련이 된다라고 해서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이유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이에요. 요 가운데쯤이죠. 한반도의 중심이고 그리고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평야가 있다는 것은 농사 짓기 좋은 땅이라는 얘기죠. 넓은 평야, 김포 평야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한강이 흐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외적을 막기에, 외적을 방어하기에 유리하다. 4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물을 구하기 쉽다. 강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조선의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기로 했는데요. 이 한양을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볼게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뀌면서 새로운 나라의 모습과 분위기가 필요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좀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 도읍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한양으로 옮겨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양은 조선의 정신을 그 안에 담고자 했는데요. 유교 정신을 반영해서 계획적으로 건설했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유교를 공부한 신진 사대부들이 이 조선을 세우는데 적극 동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정신을 반영해서 계획적으로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양은 조선 왕조 500여 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고 지금 대한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 현재까지 서울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있죠. 자, 이때 조선시대 때 이성계가 한양을 도읍지로 정한 것이 바로 그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양을 유교 정신에 따라서 설계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요렇게 생긴 분이고요. 정도전, 이 이름 꼭 기억하세요. 유교 정신을 주장한 정도전은 유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한양을 계획적으로 건설했는데요. 이 유교 정신이 생활 그리고 신분, 남녀, 도덕 모든 것에 유교 정신이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아주 유교의 장점을 유교를 좋게 보고 유교의 장점을 살려서 한양을 설계하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양에 그 도시에다가 유교 정신을 어떻게 심는다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지금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성에다가는 동서남북에 다 문을 하나씩 세웠는데요. 지금 남쪽에 숭례문, 남대문이고요. 우리가 흔히 남대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돈이문, 숙정문, 흥인지문 이라고 하는데 동대문, 지금 동대문이 아주 패션으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지만 요게 동대문이 조선시대 때 세웠던 그 문 때문에 동대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대문과 동대문은 국보 1호, 보물 1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신각이라고 해서 그 새해가 될 때 한국에서는 종 치거든요. 이 보신각 종을 치는 그런 보신각입니다. 그러면 이 사대문과 보신각, 여기에 유교의 원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유교의 원리 5가지가 바로 인의, 예, 지, 신입니다. 그거를 여기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어질고, 그리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롭고, 믿음직하다 라는 요 유교의 5가지 원리를 보세요, 여러분. 인 하면은 여기 흥인지문, 여기 인이 있죠. 그쵸? 그리고 의 하면은요, 네, 돈의문, 인의, 그리고 숭례문, 예절, 그리고 지혜롭다 하는 소지문, 괄호는 다른 이름으로도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직하다 하는 보신각까지 이렇게 서울 한양 안에다가 인의, 예지, 신이라는 유교의 5가지 가장 핵심 원리를 다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동서남북의 문을 짓고 가운데에다가 보신각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궁궐과 종묘의 위치, 그리고 궁과 문의 칭호, 모든 것은 다 정도전, 아까 봤죠? 그 분이 지은 겁니다. 위치도 정하고 궁궐과 문의 이름도 다 정한 것이 바로 정도전이에요. 그래서 조선 전기, 조선의 핵심 인물이라고 하면 바로 정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교 원리에 의해 지어진 사대문 이름 볼게요. 아까도 봤지만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대문은 소지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남쪽은 숭례문, 예절, 지혜, 그리고 돈의문, 의롭다, 그리고 흥인, 어질다. 어질다는 것은 너그럽다, 그리고 아주 마음이 넓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제 보신각까지 해서 사대문 이름을 이렇게 인의예지라는 의미를 넣어서 사대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중심이 되는 종묘와 사직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아까 봤던 사대문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숭례문 있고요. 흥인지문 있고 숙정문 있고요. 여기에 돈이문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있는 경복궁이 바로 이제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이잖아요. 그 궁궐 좌우에 사직단과 종묘가 있는데요. 사직단과 종묘가 뭐 하는 곳인지, 그리고 경복궁 이름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경복궁이라는 것은 왕과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릴 큰 복을 빈다라는 의미, 왕이 살게 될 궁궐의 이름을 경복궁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도 서울에 경복궁이 있죠. 거기 그 한복 입고 사진 많이 찍는 곳 있잖아요. 경복궁입니다. 그리고 사직단 하면은요,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이에요. 그래서 부산에도 사직동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큰 도시마다 이렇게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올해도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보통 사직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종묘는 뭐냐? 종묘는요,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라고 했는데, 조선 첫 번째 임금이 이성계잖아요. 그럼 경복궁을 지을 때 역대 왕과 왕비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것도 조선의 왕이 엄밀히 말하면 고려의 왕을 뒤집어 엎고 자기가 왕이 된 건데, 그렇게 하면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옛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왕이 될 어떤 그런 중요한 징조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성계의 6대조,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해가지고 이성계의 6번째 할아버지까지를 왕과 왕비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다 위패를 모시면서 종묘를 세웠죠. 근데 이 종묘 건물은 사진으로 볼 때는 단순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요 그림이 종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은 굉장히 위험이 있다고 해요. 이 양쪽으로 일자로 쭉 길게 늘어 옆으로 되어 있는 이 지붕 자체, 그리고 높은 계단 위에 지어진 이런 구조 자체가 가면은 자기가 아주 작은 존재, 그리고 이 종묘의 위험에 기가 눌린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묘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전기의 통치 체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했느냐? 조선 전기 하면은 의정부와 육조, 요거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의정부와 육조 체제는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경관직 하면 여기 서울, 한양에 있는 관직들이고요. 외관직 하면은 서울 외곽이죠. 한양이 아니라 밖에 있는 그런 외관직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의정부가 있고요. 이 의정부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등의 재상들이 정책을 결정하던 아주 최고 높은 의결기구입니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하면 조선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에요.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사람들. 그러면 이 의정부 밑에는 6조가 있었는데요. 2호, 예병, 현공, 요거 우리 막 학교 다닐 때 외우고 그랬었는데 각각의 이 6가지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 무슨 일을 했는지 볼까요? 2조는 인사를 담당했어요. 인사라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을 뽑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을 각각의 능력에 맞게 배치하는 게 인사 담당이죠. 호조는 세금을 걷었고요. 예조는 교육을 담당했고, 병조는 교통, 형조는 법률, 공조는 토목,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하는 거죠. 예, 길을 만들고 건물을 짓고 하는 거. 요런 여러 관청이 소속되어 있는 실무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와 육조가 조선 중앙 통치 체제의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승정원은요, 왕의 비서 기관입니다. 그리고 왕명을 전달했는데 승정원 일기라는 그 기록물도 굉장히 유명해요. 여기에서는 왕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기록했다고 하죠.
그리고 의금부는 왕 직속 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잡아와라 그러면 잡아오고, 직접 신문을 할 일이 있으면 직접 왕이 신문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의 직속 사법기관이고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은 삼사라고 부르는데, 요 사헌부는 관리의 부정부패를 감찰했어요. 이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막 뒤로 뇌물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관원은 국왕에게도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홍문관은 인재를 등용하고 책을 편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3사에 아주 뜻있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성부는 수도의 치안, 그러니까 한양의 치안이니까요. 경찰이죠. 쉽게 얘기하면. 네, 치안을 담당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춘추관은 역사 기록을 하고 그리고 책을 펴내는 편찬을 담당했던 곳이고요. 성균관은 교육기관이죠. 네, 대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양에 다 있었고요. 외관직은 팔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요런 곳, 이 팔도에는 부, 목, 군, 현을 지어서 외관직도 관리를 했었습니다. 자, 팔도에는 관찰사를 파견을 하고 부, 목, 군, 현에는 수령을 파견했어요. 팔도의 관찰사라고 해도 엄청 높은 거죠. 예, 전국에 8명밖에 없는 거니까요. 아주 이런 그 수령들도 굉장히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의 통치 체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계획도시 한양의 중심지 운종가, 지금의 종로입니다. 종로. 지금 광화문이 여기에 있고요. 광화문이 여기에 있고, 이 광화문 앞쪽으로 해서 쭉 길이 있었는데 여기가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길이었대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의정부 밑에 6조 2호 예병 현공 있잖아요. 그 6조가 이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시청, 구청 이런 쪽 앞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이 6조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몰리는 거예요. 경복궁 앞쪽에 남북으로 쭉 뻗어 있는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6개의 관청이 있으니까 6조 거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생기죠? 네, 가게, 시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시장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많이 모인다라고 해서 구름 운자를 쓰는 운종가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종로입니다. 종로. 예, 서울의 종로가 바로 이 6조 거리가 계속 이어져서 종로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양은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세워진 도시고 이 길도 6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됐는데 6조가 있으니까 길도 조금 넓은 길이었겠죠. 그 넓은 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세워지고 사람이 구름처럼 많다라고 해서 운종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지금 조선 전기 중에서도 아주 초기죠. 조선 초 한양을 어떻게 설계했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한양을 설계했고 한양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조금 내용이 많았는데 오늘 배운 거 친구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훨씬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